자, 그 다음에 이때 뭘 또 집중적으로 다룰 거예요? 세포호흡을 살짝 집중적으로 다룰 거야. 왜 광합성은 집중적으로 안 다루고 세포호흡만 집중적으로 다루나요? 우리 생명과학의 기준은 인간을 중심으로 서술한 책이야. 그래서 인간은 광합성 해야 하나요? 안 하죠? 인간은 광합성 안 하죠? 그래서 광합성을 안 하는 인간 중심이기 때문에 세포호흡을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게 된다. 됐죠? 그럼 세포호흡을 정리해 볼게요. 세포호흡을 정확히 정의하려면 세포호흡의 흐름을 좀 알아야 돼. 1단원 때 좀 설명을 하긴 했는데, 그래서 무슨 세포에다 가정하자? 동물 세포에다 가정을 할게. 됐지?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라고 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 당연히 뭘 가지고 있어요? 미토콘드리아를 가지고 있죠? 됐지? 그럼 현재 세포호흡에 쓸 수 있는 물질의 종류가 크게 세 종류 있지. 뭐? 아까 있잖아요. 3개 있다고. 총 3개. 세포를 쓸 수 있는 3개. 1단원에서 보면 영양소 중에서 뭐 3대 영양소 미치겠네. 다 까먹네. 3대 영양소 있지. 뭐 있어? 탄수화물. 그 다음 단백질. 그 다음 질 중에서 에너지 쓰는 게 지방이지. 그 다음 단백질. 됐지? 얘들의 공통적 기능이 바로 무슨 원들이야? 다 에너지원이잖아. 세포로 쓴다고. 됐지? 그럼 탄수화물 종류가 3종류네. 뭐 있니? 다당류, 이당류, 단당류다. 이때 세포호흡에 직접 활용되는 물질이다. 세포호흡에 직접 활용되는 물질은 단당류야. 알았지? 그럼 단당류 중에 3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뭐를? 포도당이 세포호흡에 직접 쓰여. 됐지? 그리고 가장 많이 쓰죠? 됐지? 그럼 포도당을 세포호흡 시킬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포질에서 일단 뭐 시켜요? 분해시키지. 됐지? 분해시키면 이놈들이 일단 세포질에서부터 어떻게 분해되기 시작을 해? 화학 반응이. 단계적으로 분해되기 시작을 해. 됐지? 그럼 이제 단계적으로 분해될 때마다 뭐가 빠져나와요? 에너지가 빠져나오겠지. 이 에너지는 바로 생명활동 이용하는 게 아니라 어디다 실어내? ATP에 실어낸다. 일단 세포호흡의 흐름 잡아. 그 다음에 일부 에너지는 뭘로 빠져나올 거고? 열로 빠져나올 거고. 여기서 멈추면 뭐야? 무산소호흡이야. 자, 그 다음 여기다가 뭘 공급해주면? 산소를 공급해주면 미토가 작동하면서 분해된 산물을 뭐에 이제 끌어당기지. 그 다음에 이놈은 무슨 분해시켜버려? 완전 분해시키지. 완전 분해시킬 때도 이 안에서 어떻게 분해가 되지? 단계적으로 분해가 돼. 이렇게. 이때 이제 알파벳 기호를 쓰다 보면 애들이 막 물어보더라. 선생님 아까는 EF 하지라 EFG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ABCD라고 그래요. 그 내 맘이야. 뭐 그런 거 따지는 애들이 있더라고. 최종적으로 분해가 끝나서 뭘로 분해가 돼? 이산화탄소하고 물로 분해가 되겠지. 그럼 단계적으로 분해가 될 때마다 뭐가 빠져나와요? 에너지가 빠져나오겠지. 이때 에너지는 어디다 실어내고? ATP에 실어내고. 됐지? 일부는 물로 빠져나오고 열로 빠져나가. 됐지? 자, 그럼 볼게요. 그러면 계속 생명체, 동물 세포는 살아가려면 세포를 끊임없이 해야 되지. 그럼 포도당량 계속 뭐 하겠냐? 줄어들겠지. 됐지? 그럼 줄어드는 포도당은 뭐 해야 돼? 보충해야 되잖아. 보충하는 방법. 그래서 우리가 뭘 처먹어? 음식물을 처먹고 있잖아. 됐지? 근데 음식물 내가 처먹을 수 없는 상황이야. 수년 동안 처먹을 수 없어. 극단적으로 수년 동안. 너무 극단적인가? 어쨌든 그래서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이 동물 세포가 초반에 포도당을 잔뜩 흡수했을 때 있잖아. 그때 남아도는 거 뭘로 저장했어요? 글리코젠으로 저장했었지. 됐지? 외부에서 포도당을 흡수할 수 없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글리코젠 만들어놨단 말이야. 그래서 포도당 보충시켜야 돼요. 글리코젠은 뭘로? 포도당을 다시 뭐 해야 돼? 다시 분해를 시켜줘야 되겠지. 그래서 포도당 보충시켜줘요. 이게 세포 흐름이야. 그럼 이때 분해잖아. 분해되면은 여기에 저장된 뭐가 빠져나오겠냐? 에너지가 빠져나오겠지. 분해니까. 그 다음에 흐름 잡아. 이때 다당류가 단당류로 분해되는데 방출되는 에너지는 ATP에 실리지 않는다. 알았지? 이 에너지는 그냥 다 뭘로 빠져나가? 열로 빠져나가. 알았지? 세포호흡의 목적이 뭐야? 뭘 만드는 거야? ATP 만드는 거잖아. 그럼 글리코젠이 포도당까지 분해되는 과정에서는 ATP가 안 만들어지지. 그래서 이 과정은 세포호흡이라 표현하지 않아. 알았지? 구체적으로 여기서부터가 세포호흡이야. 알았지? 됐지? 자, 그 다음에 시간이 계속 흘렀어요. 그럼 글리코젠도 뭐 해지겠냐? 감소하겠지? 극단적으로 설명해서 얘가 고갈됐어요. 그럼 얘도 결국 뭐 돼요? 고갈되겠지? 그럼 이제 더 이상 탄수화물을 이용한 세포호흡은 불가능하잖아. 그래서 그때 이제 뭘 이용해? 지방을 이용한다고. 알았지? 그럼 지방도 마찬가지로 지방 자체가 바로 세포호흡에 직접 이용되진 않거든. 그래서 지방의 기본 단위를 이용해요. 뭐하고? 글리세롤과 지방산. 그래서 이놈이 세포호흡에 직접 활용되는 거야. 됐지? 유산소흡이라 가정하게 되면 이걸 누가 끌어당겨다가?
미토콘드리아 끌어다가 단계적으로 에너지 빼내가지고 ATP 만들어. 됐지? 그럼 얘가 양이 부족해지기 시작을 해요. 뭘 분해시켜줘야 돼? 지방을 분해시켜서 A를 공급시켜줘야 되겠지. 그럼 지방 이게 되려면 뭐 돼야 돼? 분해돼야 되지. 이때 뭐가 빠져나오는데? 에너지가 빠져나오는데 이 에너지는 ATP에 안 실려. 그래서 이 과정까지도 세포 호흡이 아니야. 여기서부터 분해되는 게 세포 호흡이야. 됐니? 그 다음에 이것이 고갈됐어요. 이걸도 고갈됐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득이하게 뭘 써요? 이걸 써요. 됐지? 근데 단백질의 이 규모도 이것도 세포에 바로 쓰이지가 않거든. 단백질의 기본 단위 뭐? 아미노산이 실제 세포에 직접 쓰이는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유산소비라 가정하게 되면 이걸 누가 끌어다가 미토가 끌어다가 완전 분해시켜서 ATP 만들어내겠지. 됐지? 이게 부족하면 다시 뭘 분해시키면 돼? 단백질을 분해시켜주면 돼. 그럼 이때도 뭐가 빠져나오는데? 에너지가 빠져나오는데 이것도 ATP에 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도 세포 호흡이 아니고 아미노산부터 분해됐을 때가 뭐야? 세포 호흡이다 정의하는 거야. 그렇지? 그 세포 호흡 결과물로는 반드시 뭘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ATP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이나 이 과정이나 이 과정을 세포 호흡으로 부르지 않는 이유야. 이해됐지? 그럼 세포 호흡을 정의해보면 어떻게 정의하면 되냐? 큰 틀로 정의하면 몇 대 영양소를 분해시켜요? 3대 영양소를 분해시켜서 뭘 만드는 과정인데 ATP를 만드는 과정인데 더 구체적으로 3대 영양소 중에서 탄수화물은 단당류를, 지방은 글리세롤 지방산을, 단백질은 아미노산을. 됐지? 그럼 현재 동그라미 친 것들 있지? 동그라미 친 것들은 각 3대 영양소의 뭐라 부르니? 기본 단위라 부르지? 그래서 세포의 정의는 3대 영양소의 기본 단위를 분해시켜서 ATP를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세포로 정의한다고. 알았지? 됐니? 3대 영양소에서 뭐? 기본 단위 물질 분해하는 거야. 됐어? 자, 그 다음 애들이 또 물어보는 거. 현재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는 과정은 지금 세포 밖에서 일어나니 세포 안에서 일어나니? 세포 안에서 일어나고 있지. 근데 이 과정이 어디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밖에서도. 아까 그림 했었잖아. 세포 밖에서 여기까지 분해시킨 이유가 뭐예요? 이걸 뭐 하려고? 끌어올려고. 이 과정을 뭐라고 그랬지? 소화라 그랬어. 그럼 이런 유사한 반응이 세포 내에서 일어나고 있잖아. 그럼 이 과정은 소화야? 소화가 아니야. 알았지? 소화는 반드시 어디서 일어나는 거야? 세포 외에서 일어나는 거야. 알았지? 헷갈리면 안 돼. 됐지? 이렇게. 그래서 아미노산 끌어와가지고 아미노산 남아 돌 때는 뭘 합성해 쓰다가 단백질로 합성해 쓰다가 부득이할 때 이놈을 분해시켜서 뭘로 쓴단 말이야 지금? 세포로 쓴단 말이지 이게. 됐지? 이런 흐름이 머릿속에 잘 잡혀 있어야 뒤에 소화, 순환, 호흡해서 다 연결될 수 있다고. 됐니? 네. 선생님 참고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던데요. 세포를요. 단백질이 분해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됐대요. 이게 세포흡이래요. 이거 정확히 무슨 뜻이야? 단백질 중에 뭘 분해했다는 얘기야? 아미노산 분해했다는 얘기야. 알았지? 그 흐름까지 가야 돼. 자, 다음에 종류를 볼게요. 세포의 종류 크게 두 종류가 있다. 산소를 이용하지 못하는 거, 이용하는 거. 뭐하고? 무산소, 무산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별개의 과정이 아니라 서로 어디서 관계가 연결됐지. 무산소흡이 일어나줘야 다음에 산소 공급으로 뭐가 일어날 수 있어? 유산소흡이 일어날 수 있어. 됐지? 자, 그 다음 둘 다 과정을 비교해보게 되면 어차피 몇 대 영양소? 3대 영양소의 기본 단위를 분해시키지? 단 유산소흡은 산소랑 분해시키기 때문에 이놈은 완전 분해가 돼야 안 돼. 안 되지. 이놈은 완전 분해되지. 그래서 이놈은 불완전 분해는 완전 분해. 그럼 얘는 분해다 중간은 뭐 돼요? 멈추잖아. 그 멈춰진 물질은 뭐라 그래? 중간산물이라고 그래. 그러면 중간산물은 분해시키다가 멈췄기 때문에 아직 이 속에는 화학 에너지가 다 뽑아지지는 않았지. 됐지? 그러면 이 과정에서 소량 방출된 화학 에너지가 일단 뭐 만드는 데 썼다는 얘기야? ATP 만드는데. 그래서 유산소 호흡보다는 ATP가 많이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지. 소량 만들어진다고. 됐지? 그 다음에 일부는 뭘로 빠져나오고? 열로 빠져나오고. 유산소 호흡은 완전 분해시켜버리기 때문에 3대 영양소 뭐 포도당이 됐든 아미노산이 됐든 글리세롤 지방산이 됐든 공통적으로 뭐가 나와요?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나오죠? 됐지? 그 다음에 아미노산 같은 경우는 뭐가 나오냐? 질소 노폐물이 나오게 되고. 됐지? 그 다음에 에너지를 몽땅 꺼냈기 때문에 ATP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것보다는 많이 만들어지겠지. 됐지? 그 다음에 무슨 에너지 나오고? 열 에너지. 그러면 무산소호흡과 유산소호흡의 열 에너지량도 비교해보게 되면 어디가 많을까? 여기가 많겠지. 됐지? 이렇게 흐름 잘 잡고. 자, 그 다음에 아까 숫자 면에서 포도당을 산소와 함께 완전 분해시키면 ATP가 몇 개 만들어졌지? 38개 만들어졌었지? 이 38이라는 기준은 누구 기준이야? 포도당 기준이야. 그렇지? 예를 들면 아미노산을 가지고 이놈을 완전 분해시키잖아.
그러면 ATP가 다량 만들어지는데 숫자가 38이 아니야. 다른 숫자가 만들어져. 왜? 가지고 있는 에너지량이 서로 달라서 그래. 됐지? 이렇게. 자, 다음에 무산소 호흡 내용이다. 포도당 기준이다. 포도당 기준으로 물론 생명체들마다 결과에 대한 숫자가 다르긴 한데 생명과학 원 기준이야. 포도당을 무산소 호흡으로 분해시키면 ATP가 소량 만들어지지. 현재 생명과학 원에서 나오는 에너지량이 몇 개? 2개 만들어져. 여기는 몇 개? 38개. 양의 차이가 엄청나지? 됐지? 유산소 호흡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다. 됐냐? 엄청난 에너지 뽑아낼 수 있어요. 됐지? 그리고 만약에 아미노산을 무산소 호흡으로 시켰다. 그럼 역시 ATP는 소량 만들어지겠지만 이거하고 숫자가 뭐 할 수 있어요? 다를 수 있다는 얘기죠. 됐지? 그런 흐름들만 잘 잡아줍니다. 어차피 여기 2라는 숫자는 포도당 기준이라는 거 좀 이해하면 되고. 됐니? 자, 그 다음 이때 무산소 호흡의 대표적인 사례거든? 무산소 호흡의 대표적인 사례.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갈 거야. 그렇지? 여기까지 이미 다 앞에서 배웠던 거고 세포흡을 더 집중적으로 가자는 얘기는 이 무산소 호흡에 대한 사례를 지금 다루겠다는 얘기야. 몇 가지 사례를 다룰 거냐면 4가지 사례를 다룰 거야. 그렇지? 자, 볼게요. 자, 첫 번째. 자, 젖산균은 흔히 들어봤던 거야. 유산균이라고 그래. 유자가 한자고 전유자지 순수한 말로 젖이라고 표현하게 되고. 유산균 많이 들어봤죠? 안 들어봤니? 이거는 뭐의 종류냐면 세균의 종류야. 됐지? 세균은 원핵세포니 진핵세포니? 원핵세포야. 핵이 없지? 일단 할 때 설명을 했지만 핵이 없다는 얘기는 막으로 구성된 소기관이 없어. 소포체, 골지체, 리소좀, 엽록체, 미토콘드리아와 같은 막으로 구성된 소기관이 없다는 뜻이야. 됐지? 이 세균에 대한 특징이 3단원 뒤에 가면 질병과 병원에서 구조가 나와. 그때 내가 1단원 때 미리 잡아준 거고. 됐니? 그 다음에 젖산균은 역시 살아가려면 세포흡 해야 되겠지. 그럼 세포흡 중에서 주로 무산소 호흡을 한다. 됐지? 젖산균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젖산균은 무슨 막이야? 세포막이다. 젖산균, 세균이잖아. 세포막 주변에 구조가 하나 더 있지. 세포 벽을 또 갖고 있지. 됐지? 이게 질병과 병원체 나온다고 그랬어. 근데 세균이 갖는 세포벽이거든. 식물이 갖는 세포벽하고 성분이 다르다. 식물이 갖는 세포벽은 셀룰로스인데 얘는 셀룰로스가 아니야. 이름이 뭐라고 그랬지? 펩티도 글리칸이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렇지? 인디언 추장 이름 같다 그랬잖아. 그렇지 않냐? 그래도 그렇고 수능에서 물어보진 않아. 근데 어쨌든 셀룰로스 성분은 아니라는 점이야. 됐지? 젖산균한테 세포흡을 시키기 위해서는 몇 대 영양소를 줘야 되겠니? 3대 영양소. 됐지? 그럼 3대 영양소 중에서 가장 많이 얘도 뭘 활용해? 포도당 활용하거든. 됐지? 그럼 이 포도당을 가지고 무슨 호흡 시킬 거야? 무산소. 그럼 가지고 있는 효소의 종류를 가지고 포도당을 단계적으로 뭘 시키기 시작을 해요? 분해시키기 시작을 하겠지? 됐지? 이렇게. 그래서 분해시키다 보면은 분해될 때마다 뭐가 빠져나와요? 화학 에너지가 빠져나오겠지. 이 화학 에너지를 바로 생명활동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디다 실어내요? ATP에다 실어낸다고. 알았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무산소를 하게 되는 것이고. 됐지? 일부는 뭘로 빠져나가요? 열로 빠져나가. 됐지? 그럼 이 B는 아직 완전 분해됐어? 안 됐어? 안 됐잖아. 그러면 이 B를 더 이상 화학 반응 시키지 못한다는 얘기는 젖산균은 이제 더 이상 이걸 이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 좀 아깝지? 왜? 에너지가 아직 다 안 빠져나왔잖아요. 근데 얘는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뭐예요? 버린다고. 왜? 안 버리면 계속 뭐 해버려? 이게 쌓이거든. 이용도 못하는 게 쌓이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분해되다가 남은 놈을 무슨 산물? 중간산물. 그래서 이게 필요 없으니까 버려버린다는 얘기죠. 이때 젖산균의 무산소 결과 만들어진 중간산물을 살에 외워야 되지? 어떤 물질이 만들어지냐면 젖산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름이 무슨 균이야? 젖산균이야. 여기서 이제 또 헷갈리는 거, 젖산균은 젖산 만들기 위해서 무산소 하고 있냐? 아니지. 뭘 만들려고? ATP 만들어 한 거야. 젖산을 이용하지 못하는 거야. 됐지? 그럼 젖산균이 버려버린 이 젖산을 다른 생명체가 이용을 하지? 누가 이용해요? 우리 인간이 이용해요. 주로 음식물 만들 때 사용을 하지? 제품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주로 무슨 제품? 유제품 만드는 거야. 우유를 이용한 제품 만드는 거. 됐지? 대표적으로 뭐 요구르트라든지 뭐 요플레 같은 그런 거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전통 음식 뭐 만들어 가지고? 김치 만들죠. 됐지? 참고로 젖산이 무슨 성 물질이냐면 산성 물질이거든. 그래서 유제품을 먹거나 김치를 먹게 되면 산성을 먹으면 약간 신맛 나는 거 아니야?
그지? 약간 시큼한 맛이 나지? 요구르트 먹거든 약간 시큼시큼하잖아. 안 시큼하냐? 뭐 아무튼 그래, 그치? 그런 내용들이고, 그래서 이게 젖산균에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어떤 미생물에 의해서 버려진 중간산물, 무산소흡 결과 버려진 중간산물을 인간이 유리하게 이용했을 때 이러한 무산소흡을 뭐라 표현하냐면 발효라 표현을 해. 그래서 발효라는 뜻은 결국 무슨 호흡의 사례야? 무산소흡의 사례라는 얘기지. 그리고 젖산이 만들어지는 무산소흡이기 때문에 이거를 무슨 발효라 한다? 젖산 발효라 그래. 그치? 자, 두 번째 사례 들어갈게요. 두 번째 사례는 효모야. 그치? 효모에다가 별표 쳐놔요. 왜 효모에다 별표를 쳐놓으라 그러냐면 뒤에 가면 세포호흡 관련 실험이 있거든. 그 실험에 누굴 이용을 해요? 효모를 이용한 실험이 엄청나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 그치? 그럼 너희들 또 뭐랑 헷갈리냐면 효소랑 또 헷갈려요. 효소는 생명체가 갖고 있는 거지. 효모도 생명체야. 이 안에 뭐가 있는 거야 지금? 효소가 들어가 있는 거야. 헷갈리면 안 돼. 됐지? 효모도 세균처럼 일단 단세포 생명체인데 얘는 세균이 아니거든. 진핵세포야. 효모가 곰팡이 종류 중에 하나다. 이제 곰팡이가 항상 우리에게 나쁜 역할만 하는 건 아니지? 이제 곰팡이 종류야. 진핵세포니까 핵막이 있을 것이고 막으로 구성된 소기관들이 다 있어요. 소포체, 골지체, 리소좀 다 있고 그 다음에 얘는 광합성을 못하니까 연목체는 없어. 대신에 뭐는 가지고 있다? 미토콘드리아는 가지고 있어요. 미토콘드리아가 있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산소를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고 산소를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는 무슨 호흡이 가능하다? 유산소 호흡이 가능하다는 뜻이야. 됐지? 그러면 유산소 호흡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뭐도 가능하다는 뜻이냐면 무산소도 가능하다는 얘기야. 왜? 산소 공급을 중단시키면 중간에 멈춰버리잖아. 그거 자체를 뭐라고 그랬어? 무산소흡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효모한테 산소 공급을 중단시키게 되면 얘도 뭐밖에 안 해요? 이거밖에 안 한다는 얘기죠. 됐지? 그럼 효모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효모의 무슨 막? 세포막이야. 그 다음에 나머지 소기관들 제외하고 뭐만 그려줄 거야? 미토콘드리아만 그려줄 거야. 됐지? 이것도 세포 하려면은 역시 3대 영양소 줘야 되겠네. 역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포도당 줘요. 됐지? 포도당을 주게 되면 이놈을 미토콘드리아가 이용하게 하려면 세포질에서 살짝 뭐 시켜줘야 돼? 분해시켜줘야 되겠지? 단계적으로. 됐지? 그래서 이때 화학 에너지가 빠져나오게 되면 이때 화학 에너지를 바로 어디다 실어내요? ATP 실어내고 일부는 뭘로 빠져나가? 열로 빠져나가게 되지? 그 다음에 이 미토콘드리아한테 뭘 공급하면? 산소를 공급하면 미토콘드리아가 작동되기 시작을 하겠지. 그러면 이제 뭘 끌어당겨요? B를 끌어당기지. 됐지? 그럼 B를 끌어당겨가지고 누구와 함께? 산소와 함께 얘를 무슨 분해시켜버려? 완전 분해시켜버리지. 역시 단계적으로 분해시킨다는 얘기야. 그럼 최종적으로 분해가 되고 그럼 단계적으로 분해될 때마다 뭐가 빠져나오면? 화학 에너지들이 빠져나오면 이 에너지들을 각각 어디다 실어내요? ATP에다가. 일부는 뭘로 빠져나가? 열로 빠져나가는 거. 됐지? 근데 이놈한테 뭐의 공급을 중단시켜버려? 산소의 공급을 중단시키면 이 미토콘드리아가 작동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이걸 더 이상 끌어올 수가 없어. 작동이 안 되니까 끌어올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됐지? 그럼 뭐에서 멈춰버려요? 여기서 멈춰버리지. 이게 효모의 무슨 호흡이야? 무산소 호흡이지. 됐지? 그럼 산소의 공급이 제대로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걸 아예 이용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럼 포도당 계속 분해되고 있는데 그럼 이 안 계속 뭐예요? 쌓이잖아. 그럼 빨리 뭐 해야 되지? 버려야 되거든. 됐지? 그래서 무산소 호흡 기준에서 이놈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으니까 이게 바로 무슨 산물이 돼? 중간 산물이 된다고. 그래서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일단 밖으로 버려버린다는 얘기야. 됐지? 이렇게 이때 중간 산물의 A를 알아야 되지? 젖산균하고 종류가 달라요. 이때 만들어지는 게 바로 뭐 에탄올이 만들어져. 에탄올은 뭐의 종류지? 큰 개념으로? 알코올 종류야. 알코올에 메탄올, 에탄올, 프로파놀, 펜타놀, 헥사놀 막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에탄올이다. 됐지? 자, 그다음 이때 또 하나의 중간 산물을 하나 더 만들어지지. 뭐 이산화탄소라는 기체가 발생해. 알았지? 이게 특이한 거지. 그래서 효모는 유산소흡도 가능하고 무산소흡도 가능해요. 유산소흡에서도 뭐가 나와? 이산화탄소. 무산소흡에서도 이산화탄소가 나온다는 점이죠. 이때지? 그지? 그 다음 이때 버려진 에탄올과 이산화탄소를 누가 또 이용을 해요? 인간 이용을 하거든. 특히 에탄올 갖고 뭘 만들지? 술을 만들어요. 술을 만드는 이유는 약으로 쓰려는 거지. 약주잖아. 아 진짜인데? 술을 적당히 마시면 혈액순환이 잘 돼. 그지? 우리는 너무 과하게 마시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산화탄소를 갖고 뭘 만드냐면 빵을 만드는 활용을 해요. 이게 일을 잘 못하더라고. 그 빵을 만들려면 밀가루를 반죽해야 돼. 그 밀가루를 반죽해서 밀가루를 부풀려야 되거든. 근데 우리가 막 이렇게 부풀릴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 안에다 뭘 집어넣으면 효모를 같이 집어넣어요. 그럼 효소에 무산소를 유도시키거든. 유산소 유도시키면 큰일 난다. 왜 큰일 나지?
밀가루 속에 들어간 영양소를 무슨 분해시켜버려? 완전 분해시키거든. 내가 먹을 영양소가 없어져요. 그럼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래서 뭘 시켜? 무산소 유도시킨다고. 됐지? 그래서 밀가루 반죽해놓고 효모 넣어놓고 랩으로 싸잖아. 그 삼시 새끼냐? 그 누가 차성원이지? 기억 나서 빵 맞는 거 안 봤어? 근데 랩으로 싸잖아 밀가루를. 모르냐? 어쨌든 그렇고 그러면 이제 밀가루 안에 있는 효모들이 무산소 할 거 아니야? 그럼 밀가루 안에서 반죽 안에서 뭐가 만들어져요? 이산화탄소. 여기가 기체니까 밀가루 반죽에서 뭐 하려고 그래요? 벗어나려고 그러거든. 그럼 안에서 밀가루 계속 뭐해? 반죽을 밀잖아. 밀가루 반죽 뭐해? 보면 부풀려진다고. 됐지? 그럼 그거를 오븐에 집어넣어가지고 찌지. 근데 문제는 밀가루 반죽까지 만들어 놓고 부풀렸으면 안에 뭐도 있어요? 메탄도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걸 오븐에 넣고 찌잖아. 메탄을 다 뭐해? 다 날아간다고. 알았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섭취하는 거고. 이게 됐니? 됐지? 그래서 효모를 영어로는 뭐라고 그래? 이스트라고 그러지. 그래서 밀가루 반죽할 때 효모를 같이 섞어, 이스트를 같이 섞어가지고 이제 숙성시켜내 이렇게 표현을 해. 알았지? 근데 그런 내용들이고, 그럼 어찌됐든 이것도 인간이 이용을 할 수 있는 중간 산물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것도 뭐라 표현해? 발효다라고 표현하는 거지. 됐지? 특히 에탄올이 만들어지는 발효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에탄올 발효라고 그러고, 더 큰 개념으로는 무슨 발효다? 알코올 발효다라고 표현하게 돼. 됐니? 이런 흐름은 또 이해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례 들어갈게요. 자, 어떤 미생물이 있어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어떤 미생물이 있대. 이 미생물의 무산소흡 결과야. 위에 내용하고 그림 똑같아요. 됐지? 이해되니? 자, 그 다음 이때 B를 애가 더 이상 뭐하지 못해? 이용하지 못하지. 그럼 얘가 무슨 산물이 돼요? 중간산물. 그럼 이 중간산물 뭐해? 버리잖아. 그럼 위에 버려진 중간산물은 인간이 섭취해도 문제가 안 됐었는데, 어떤 중간산물은 인간이 섭취했을 때 굉장히 무슨성 물질로, 독성 물질로 작용하는 것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생명체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무산소 호흡을 뭐라 표현하냐면 부패되었다라고 표현해. 알았죠? 그래서 발효냐 부패냐, 어차피 발효나 부패는 결국 무슨 호흡의 사례야? 무산소 호흡의 사례인데, 발효와 부패라는 개념은 결국 누구 목적으로 만든 거야? 인간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야. 됐지? 그다음 부패를 또 다른 말로는 상했다 또는 뭐했다? 썩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기출문제 풀 때 생명사 특징 중에서 어떤 세균에 의해서 우유가 뭐했다는 말이 나와요. 상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대표적인 무산소호흡 사례, 세포호흡 사례, 더 큰 개념으로 물질에서 사례를 골라내라는 얘기죠. 됐지? 이런 흐름을 이해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례 들어갈게요. 자, 네 번째는 사람의 근육세포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포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원액의 진핵세포지.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은 엽록체가 없고, 그 다음에 세포 소기관 중에 뭐는 가지고 있다? 미토콘드리아는 보유하고 있지. 이걸 갖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호흡도 가능하고, 유산소 호흡도 가능하고, 뭐도 가능해? 무산소 호흡도 가능하다는 얘기야. 사람의 근육세포의 흐름 중에서 미토콘드리아가 있고, 이제 그림 자체는 누구랑 똑같이 그리면 돼? 효모랑 똑같이 그리면 돼. 역시 무슨 당 공급하면? 포도당 공급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서 되고, 그 다음에 A한테 뭘 공급하면? 산소를 공급하면 B를 끌어다가 완전 분해시켜가지고 원하는 에너지 빼내가지고 에너지를 ATP에 담아내고 일부는 열로 빠져나가겠지. 됐지? 자, 그 다음 이때 뭐의 공급을 중단시켜버리면? 산소의 공급을 중단시키면 미토가 작동이 멈추면서 이 과정 진행이 안 돼. 그럼 근육세포도 여기까지 진행되다 뭐예요? 멈추잖아. 그러면 이놈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지. 여기까지가 바로 무산소호흡이고, 이게 계속 쌓이니까 뭐 해버려야 돼? 빨리 버려버려야 되지. 그래서 우리 인간 입장에서도 무산소호흡이 일어났을 때 이게 역시 무슨 산물? 중간산물이 되고, 이때 중간산물 버리는데 이때 종류 잡아야 돼. 뭐 젖산이 만들어져. 무순균의 무산소호흡과 똑같아. 젖산균의 무산소호흡 결과가 똑같다. 그치? 근데 이제 문제는 젖산이 문제인데, 젖산균이 만들어낸 젖산은 우리가 외부에 섭취하지. 그럼 소화기관을 통해서 어쨌든 소화가 돼서 흡수가 되기 때문에 내 몸에는 큰 해가 없는데, 이놈은 어디서 만들어져? 말 그대로 체내 내에서 직접 만들어져 버리지. 그 다음에 내 몸에 근육세포가 하나만 있냐? 여러 개 있거든. 이렇게. 그러면 근육세포들마다 젖산을 막 뿌려대요. 그러면 근육세포 사이에 뭐가 쌓여? 젖산 쌓이지. 젖산이 무슨 성이야? 산성이거든. 여기 주변에 다 무슨 화가 돼버려요? 산성화가 돼버리거든. 산성화가 돼버리게 되면 근육이 움직이는 걸 좀 제한을 시켜. 말 그대로 근육이 뻣뻣해져요. 뻣뻣해져 있는 근육을 내가 억지로 움직이려고 그러면 고통을 느끼지. 많이 아파요. 근데 내가 축구를 열심히 하고 다음날 일어났더니 다리가 엄청 아파. 내 다리에 근육세포 사이에 뭐가 엄청 쌓여서 그래? 젖산이 엄청 쌓여서 그래. 그래서 젖산이 외부에서 섭취하면 좋은데 내부에서 만들어지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젖산 자체가
근육을 움직임을 제한하기 때문에 이놈을 근육을 뭐하게 만들어주는? 피로하게 만들어주는 물질이다라고 표현한다고. 근육 피로 물질. 됐지? 젖산균이 만든 젖산은 좋아요. 밀을 섭취하니까. 근데 이것이 체내에서 만들어지면 문제가 된다고. 됐니? 됐지? 이런 식으로 해서 크게 4가지의 무산소에 대한 사례를 계속 다뤘고,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줄게. 이게 그림이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가 이제 보라색으로 표현한 그림들 있잖아. 이게 전부 다 무슨 사물의 사례? 중간 사물의 사례지? 여기서 이제 애들이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젖산균 효모랑 어떤 미생물 비교하잖아. 미생물 비교하게 되면 선생님 어차피 포도당을 가지고 전부 다 무산소흡을 시키는 건데 왜 중간 사물이 다 다르죠? 다 포도당부터 출발했는데. 그렇지. 이걸 이해를 하려면 이 원리가 살짝 필요해요. A라는 물질을 화학 반응시킬 건데 이때 관여하는 효소가 1이 관여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물질을 만들었다 가정하자. B가 만들어졌다 가정하게 되면 이 똑같은 A라는 물질을 화학 반응시키는데 만약에 효소 2, 다른 종류의 효소가 관여한다면 만들어진 물질의 종류가 다른 게 만들어져. 그렇지? 그래서 효소의 종류에 따라서 같은 물질이어도 화학 반응의 방향이 서로 맞는다는 얘기야. 다르게 갈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 원리를 여기다 그대로 적용시키면 돼요. 그래서 단계별로 분해되는 과정에서 특히 가장 마지막 있지. 가장 마지막에 관여하는 뭐의 종류가 달라서 효소의 종류가 달라서 결과물들이 전부 다 다르게 나와. 알았지? 또 하나 선생님 그러면 사람의 근육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무산소 결과하고 젖산균에 의한 무산소 결과가 완벽히 똑같나요? 완벽히 똑같아요. 어쨌든 결과물은 똑같이 뭐가 만들어졌어요? 젖산이 만들어졌어요. 선생님 그러면 사람의 근육 세포 내에 젖산균이 있는 건가요? 내 몸 체내로 젖산균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병원 체가 들어왔다는 얘기야. 그걸 죽여야 돼. 절대 들어오면 안 된다. 근데 왜 똑같아요? 각 단계별 관여하는데 쓰이는 효소 있지? 효소의 종류를 완벽히 똑같은 걸 쓰고 있어요. 젖산균하고 우리 인간은. 됐지? 이게 진화상으로 연결된다는 얘기야. 세균이 우리의 조상이잖아. 기분 나빠하지 말고. 세균이 우리의 조상이야. 그래서 과거에 썼던 유용한 물질들이 그 새로운 환경에 적용됐을 때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을 해. 그럼 그때 필요한 효소들 같은 경우는 중간에 없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지. 그럼 그대로 가지고 온다는 얘기야. 알았지? 대표적인 뭐 DNA를 다 사용하고 있잖아. 얘는 DNA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모든 생명체는 유전자 다 집어넣고 있어요. DNA.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진화적으로 다 모여야 있단 말이야. 연결되어 있다니까. 그렇지? 너무 심오해 갔나? 뭐 그런가 보다. 그렇지? 자, 이렇게 해서 무산소흡을 이제 정리하게 되면 크게 4가지지? 발효가 몇 가지 있었니? 2가지. 뭐 젖산 발효, 그 다음 에탄올 발효, 그 다음 부패하고 똑같은 말, 썩었다 상했다, 그 다음 대표적인 사례. 그 다음 또 하나, 선생님 그럼 사람 근육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무산소 호흡은 발효예요, 부패예요? 말을 해봐. 사람 근육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무산소 호흡은 발효된 거예요, 부패된 거예요? 부패된 거야? 내 몸이 썩은 거야? 내 몸 근육 무산소 호흡 때도 썩는 거냐? 그런 건 아니지? 둘 다 쓸 수가 없어. 알았죠? 그래서 발효냐 부패냐 이 말은 사람이 아닌 주로 미생물들이 하는 거야. 단세포 생명체들이 하는 결과물을 쓰는 거야. 이해됐지? 이런 내용까지 마무리하면 된다. 됐지? 자, 그 다음에 무산소흡과 유산소흡만 잠깐 비교할게요. 그림은 뭐 간단하니까. 유산소흡은 무슨 분해 시켜버려? 완전 분해 시켜버리지? 무산소흡은 분해되다가 멈춰버려. 됐지? 이렇게 해서 무산소흡도 어찌됐든 무슨 쪽으로 분해되고 있다는 얘기야? 단계적으로 분해된다. 알았지? 이렇게. 그래서 이때 중간산을 만들어주는데 젖산균은 뭐 만들어? 젖산, 효모는 에탄올, 이산화탄소, 사람은 젖산 만든다고. 알았지? 그 다음에 어쨌든 ATP가 만들어지면 이거 가지고 무슨 활동해? 생명활동하지? 됐지? 여기까지 할게.